마지막에 했던 거 삭제하시고, 자, 다시 인스턴스 지오메트리에 가서 미러 해가지고, 자,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미러 플랜에 가서 미러 플랜에서 여기에서 자, 플랜을 생성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자, 플랜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요걸 선택을 해보죠. Y, Z 플랜을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 Y, Z 플랜을 선택을 한 다음에 YZ 플랜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어소시에이티브를 꺼버리죠. 꺼버릴게요. 꺼버리고, 자, 그리고 지금 미러 하는데 여기에 보면 CSYS 미러 메소드라고 있잖아요. 요거는 했었어요. 미러 피처에서 했었어요. 코디네이터 시스템을 미러 할 때 그 방향을 정의할 수 있는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소시에이티브를 끄고 OK 해보죠. 그러면 이 블럭과 이 블럭이 연관성이 이제 없는 거예요. 파트 내비게이터에 보세요. 파트 내비게이터에 보면은 여기 바디라고 해서 뭔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자 보면은 자, 눌러보면 이 디펜던스에 보면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페어런트도 없고 칠드런, 그러니까 부모나 자식이 없죠. 상위에 있는 것도 없고 하위에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위에 있는 블럭을 한번 눌러보면 여기도 없겠네요. 얘는 이 자체가 생성된 거니까, 그죠? 어쨌든 자, 이 블럭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위에 있는 거 원본, 이 원본 블럭을 더블 클릭해서 다시 수정해 볼게요. Z를 100mm로 수정을 한 다음에 보면은 자, 얘와 얘는 이제 별개죠. 여기에는 아까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는 전부 다 수정이 됐는데 얘는 지금 수정이 안 되죠. 이제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와 얘는 별개다. 얘는 파라메타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러를 할 수가 있고요. 플랜을 기준으로 해서 자, 다시 인스턴스 지오메트리에 가서 이번에는 트랜스레이트를 보도록 하죠. 트랜스레이트. 자, 트랜스레이터에 가서 자, 보면은 이 트랜스레이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향 그리고 거리 값을 입력을 해가지고 방향과 거리 값을 입력해서 복사를 하는 기능이다 라는 거죠. 보죠. 자, 이 객체를 이 블럭을 선택을 하고요. 블럭 선택하고 그 다음에 디렉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스펙시파이 벡터에서 방향을 지정하는 저 벡터 컨스트럭터, 벡터 메소드 우리가 다 배웠죠? 네, 이거 했었어요. 그러면 방향을 지정하면 되겠죠. Y 방향으로 하겠다. Y축으로 얘를 카피를 하겠다. 거리가 얼마? 거리가 뭐 이게 100mm니까 한 300mm 정도 이동해 가지고 카피하겠다. 카피할 개수는 5개다 하면은 이렇게 300mm 간격으로 5개가 카피가 되죠. 어소시에이티브를 체크를 켜면 연관성이 생긴다. 자, 오케이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연관성을 가진 블럭이 이렇게 생성이 됐지요. 됐죠? 자, 다시 인스턴스 지오메트리에 가서 이번에는 로테이트를 할 건데 다른 예제를 사용을 해봅시다. 자, 다른 예제 인스턴스 지오메트리 2번을 열어보세요. 자, 인스턴스 지오메트리 2번을 열어서 보면은 지오메트리를 실행을 해야겠죠. 인스턴스 지오메트리 실행을 하고 로테이트로 이걸 카피를 할 건데, 그러니까 로테이트는
회전이죠. 그죠? 요걸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객체를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자, 특이한 거는 이 객체를 회전시키면서 내가 지정한 방향과 거리값만큼 이동시켜서 카피할 수 있어요. 회전하면서 거리값만큼 가서 카피가 된다 라는 얘기죠. 자, 회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 회전할 객체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로케이션 엑시스에서 뭐가 필요해요? 회전축이 필요하죠. 회전축은, 자, 얘를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그럼 회전축은 어디겠어요? 회전축은 Y축이죠. 그죠? Y축. 아니, 여기 매니폴레이트에서 바로 선택을 해도 되겠죠. Y축을. 포인트는 그냥 원점으로 잡으세요. 원점. 원점으로 잡고 각도를 45도 각도로 해가지고 1이라고 해보죠. 1. 45도 말고 90도로 합시다. 90도로 해가지고 1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미리 보기가 되고 있죠. 미리 보기가 되고 있고, 자, 보면 이렇게 꺾여 있어요. 90도가. 앵글 값에 의해서 이 각도가 들어가는 거죠. 밑에 보면 디스턴스와 넘버 오브 카피라고 있는데, 디스턴스를 3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회전된 상태에서 30mm 이동되면서 카피했죠. 카피가 됐어요. 30mm 가서 카피가 됐고, 이 넘버 오브 카피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걸 10이라고 하게 되면 얘가 계속 90도씩 회전하면서 10개가 카피가 되는 거예요. 90도씩 회전하면서 30mm씩 가가지고 카피가 되면서 이렇게 10개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다음 예제 열어보죠. 자, 인스턴스 지오메트리 3번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얼롱 패스를 해볼게요. 자, 얼롱 패스. 자,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가지고, 자, 패스는 이 선 있죠? 선을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선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 오브젝트가 패스를 따라서 입력된 거리값만큼 그리고 입력된 카피 개수만큼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생성이 되는데 밑에 보면 디스턴스, 앵글, 앤드 카피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이 디스턴스 옵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필 패스 렌스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요거는 뭐냐 하면 필 패스 렌스는, 그러니까 얘가 패스죠. 그죠? 우리가 이 패스라고 선택을 했잖아요. 경로 얘를 이렇게 선택을 했죠. 그리고 10개라고 입력했잖아요. 이 패스 안에, 자, 몇 미리 간격인지는 모르나 이 안에 10개를 균등하게 배열하겠다는 얘기예요. 카피를 하겠다. 네? 그럼 거리값은 얼마인지 모르죠. 단 이 안에 가득 채워서 10개를 생성을 한 거예요. 20개라고 하면 이렇게 20개가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앵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앵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를 10도라고 입력을 해주면 10도씩 회전하면서 카피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볼까요? 아크렌스, 디스턴스 옵션에서 아크렌스를 선택을 해보죠. 아크렌스 선택하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여기 나오고 있죠. 네? 아크렌스와 퍼센트 아크렌스, 이거 여러 번 나왔어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아크렌스만 봅시다. 아크렌스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은, 자, 이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30mm 간격으로, 너무 짧은가? 자, 50mm 간격으로
10도씩 회전하면서 20개를 생성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20개가 생성이 되죠. 단, 자, 100개다 라고 하면 생성이 안 됩니다. 왜 생성이 안 될까요? 패스를 벗어나기 때문에 생성되지 않아요. 이 패스 안에서 생성될 만큼의 개수만 입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100개라고 됐으니까 안 되겠지. 20개라고 하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 지오메트리를 다 설명을 했네요.